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프로미로 호텔 특별 대국실에서 열린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제2국에서 당이페이 구단이 승리하며 이번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당이페이 구단과 저우루이안 구단의 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 당이페이 구단이 한 집 반승을 거뒀는데요. 결승 1국에서 불계승을 거둔 바 있는 당이페이 구단은 종합전적 2대 0으로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결승 2국은 실수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저우루이안 구단이 벌인 불필요한 패싸움 때문에 판세가 뒤집혔고 상대의 도발을 버텨낸 당이페이 구단이 우승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我是搞不清吧，可能差不多。但是中间的时候我有一步棋就是走得很小，然后下完之后可能就是要小败的局面，但是就是比较幸运，对手后面出现失误吧，然后我有逆转。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의 우승자 당이페이 구단은 지난 2006년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에서 우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렸고 2012년 BC카드배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이후 5년 만에 다시 오른 세계대회 결승에서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상이 신들의 전쟁 제18기 맥신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이 순항 중입니다. 지난 7일 16기 대회 준우승자인 홍성지 구단과 홍일점 박지훈 구단의 16강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지난 준우승의 한이 깊었던 걸까요? 홍성지 구단은 좀처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박지훈 구단이 이 바둑의 페인이라면 지금 좌변 쪽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흐름이 좀 나쁘질 않았어요. 흑이 끊고 백이 늘고. 근데 이곳에서 백이 후수를 찾게 되면서 좀 주도권을 흑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특히 이 하변을 흑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지배 균형이 좀 흑쪽으로 좀 기울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홍성지 구단의 한 집 반승. 8강전에서 홍성지 구단과 최철한 구단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철한 구단한테는 2년 전에 복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최철한 구단도 충분히 좋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철한 구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년 전에 뒀던 바둑을 다시 한번 들 수 있도록 좀 화이팅해, 철한이 형. 좋습니다. 13일에는 바둑계의 입다망 김성룡 구단과 정기대회 4강의 주인공 강동윤 구단의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과거 맥신배에서 강자들을 연파한 강동윤 구단은 김성룡 구단을 맞아 뜻밖의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는데요. 김성현 구단 사고 한번 치나요? 중반까지도 김성룡 구단의 우세가 이어진 승부. 하지만 올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김성룡 구단의 반란은 아쉽게도 미수에 그쳤고 정기대회 4강 진출자 강동윤 구단이 끝내기 단계에서 간신히 역전한 끝에 233수 만에 어렵사리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매주 월 화요일 저녁 7시에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맥신 커피배 입신 최강전. 퀴즈 확인해볼까요? 16강전부터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돌발 퀴즈에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기전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이 16강전에 막을 올리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16강) 첫 경기는 신민준 5단과 원성진 9단의 승부였는데요. 24강전에서 날카로운 수일기로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신민준 5단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 파워 행마를 선보여 노련한 원펀치, 원성진 9단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수도를 두죠. 그만큼 자유로운 발상을 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격적인 기사들은 그 상대 돌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신민준 5단은 192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둬 8강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튿날 이어진 16강 두 번째 경기에선
GS 칼텍스배에서 2차례 우승했던 김지석 구단이 류민영 5단을 맞아 2번의 사석 작전을 펼친 끝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바둑은 김지석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완벽한 형세 판단으로 류민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김지석 구단 8강에 진출합니다. 지난해 바둑리그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류민영 5단은 비슷한 포석으로 또 한 번의 승리를 노렸지만 이번 대국에선 알파고 정석을 활용한 김지석 구단이 완벽한 서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바둑 그 초반 알파고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네. 어떤 작전이셨나요? 일단 알파고가 둬서 그렇게 둔 것도 좀 있긴 있지만 사실 제일 최근에 류민영 선수한테 졌을 때랑 포석이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둬보고 싶어서 네, 실전처럼 뒀습니다. 우승 상금 7천만 원으로 국내 개인전 중 최대 규모인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 다음 주에는 김승재와 신진서, 이영구와 안국현의 16강전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17세 이하 최강 영재 기세를 가리는 제5기 하천군 초청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 지난 8일 열린 4강 첫 경기에서 최영찬 초단이 승리하며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최규병 구단의 아들 최영찬 초단과 지난해 우승자 박종훈 2단이 격돌한 준결승전에서 최영찬 초단은 16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 디펜딩 챔피언 박종훈 2단은 이날 초반부터 국면이 헝클어져 아쉬운 승부를 펼쳤는데요. 자연스럽게 늘고 나서 최영찬 선수를 잘 모르고 좀 꼽은 것 같아요. 지난해와 전혀 네.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최영찬 선수 결승에 안착합니다. 오늘 대국은 좀 어땠는지 총평 좀 해주시겠어요? 초반에 그 흙이 좀 괴상한 수를 들고 와가지고요. 좌변에 붙인 수요? 네,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원래 백이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실전은 좀 불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 지금 백이 제대로 두면은 원래는 흙이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우승자는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한국 대표가 되고 박정환 구단과의 기념 대국을 벌이게 될 제5기 하천군 초청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 대회. 오는 15일에는 설현준 3단과 박산진 초단의 준결승전이 저녁 7시부터 바둑TV에서 생중계됩니다. 지난 8일 국회의원 바둑동호회인 국회기후회 회장 원유철 의원이 한국기원을 방문했습니다. 선을 하신 분입니다. 원유철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새누리당의 조훈현, 김기선, 김순례 의원과 함께 한국기원을 찾은 원유철 의원은 아마추어 6단으로 국회의원 중 아마 바둑 최강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유철 의원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둑계를 비롯한 문화산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변하는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둬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원유철 의원의 방문은 한국형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바람과의 한판 승부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시범대국이 끝난 후 돌바람의 세계 재패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프로 기사고요. 한국견 이사 맡고 있고요. 작년에 기사회장,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여자 리그 감독, 그리고 이제 아이 엄마. 안녕하세요. 바둑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효정 3단입니다. 아빠가 맨날 언니만 보고 바라보고 언니랑만 바둑 두고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걸 되게 질투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나도 바둑 하겠다. 그때 저는 도장을 요즘은 도장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연구생들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런 환경은 안 됐어서 일반 기원을 이제 다니면서
강호 이 아마추어 기자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원에 담배 연기 뿌옇고 굉장히 당시 바둑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제 아저씨들한테 치면서 바둑 뒀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뭐 재밌고 좋은 기억보다는 굉장히 옆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꼬마애가 어린애가 학교도 안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바둑만 둬서 되겠냐. 아 뭐 기특하고 이쁘긴 한데 막 너무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끔 매너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앞에서 막 지며 울고 막 이게 좀 힘들게 공부한 기억이 나요. 네.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둑계의 쟁점이 뭐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뭐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같이 서로가 논의할 수 있고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았어요. 이미 바둑계가 너무 그때 바닥을 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바닥에 있었어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답이 없다. 바꾸자. 그리고 충분히 그 바둑에 대한 그 가치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바뀌어보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평가가 될지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한 10년, 20년 후쯤. 그래도 처음으로 여자 기사장이 있었고 그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했었고 뭐 어땠을 거다라고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거는 나중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정말 이 여자 리그를 여자 기사들도 좀 소중히 생각을 하고 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좀 신나게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리그로 우리만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좀 즐겁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좀 신나고 그래서 좀 여자 바둑계가 더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바둑계 그 미모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쁜 기자들이 많다라는 걸 또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바둑 두고 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저희가 막 프로필 촬영하고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막상 안 이뻐요 별로. 근데 바둑 두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우아하다. 이제는 아 역시 바둑 두는 여자들이 예쁘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여자 리그는요 자체로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바둑 리그도 제가 중계를 했었었고 조금 더 거칠어요. 의외로 여자 바둑 리그가 좀 더 거칠고 치열해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자체가 아마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이제 여자 기사들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볼 수 있는 그 표정을 보시면 형세를 좀 눈치도 챌 수 있고 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바둑 두는 사람이고 바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프로기사이기 이전에 바둑의 그 가치, 그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많이 알리고 싶고요. 좀 사고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라는 걸 찾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고 싶고요. 또 그걸 바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또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좀 애써 보려고 합니다. 미쳤지 기사회장 한다고 내가 진짜 왜 그걸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